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지금 전화모 아카데미에서 부가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보고자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전화모 아카데미는 벌써 구독자가 969명이나 됐네요. 저보다도 많네요. 저희 구독자보다. 자, 전화모는 역시 전국 아파트 주상복합 관리자 등의 모임 공동주택 카페 1이고요. 지금 나무 4단계로 벌써 86,756명의 구독자가 아니죠. 회원이 있네요. 역시 대전화모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전화모 아카데미 여러분들 위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강의를 못하기 때문에 그 온라인으로 전화모 아카데미를 개시를 했고요. 그 유튜브에서 전화모 아카데미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 알림 설정, 댓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가 순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부가를 할 때는 일단 입주단지, 맨 처음에 입주단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입주 세팅을 하고 부가를 먼저 해야 되겠지만 선수관리비도 내고, 근데 입주단지가 아니고 기존단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미 부가가 됐겠죠? 그래서 그 부가를 한 거를 가지고 수납을 잡을 겁니다. 수납은 뭐예요? 관리비를 여러분들이 입주자들이 납부를 해주시면 그 금액을 가지고 현금이나 카드나 이렇게 지로로 납부해 주시는 거를 가지고 수납을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현금이라고 했다고 직접 갖다가 관리비에 내는 건가요? 아니죠, 여러분. 관리비 아닙니다. 이거를 은행에다가 우리 입주민들이 현금으로 내시죠. 카드는 뭘까요? 자동이체 얘기하는 거죠. 자동이체 그리고 말의 수납을 확인을 합니다. 은행이나 카드 확인, 자동이체 확인을 해봅니다. 그리고 전표를 입력을 할 건데요. 전표 입력 확인할 때는 일자 통장별 확인을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일자도 맞으셔야 되고 통장별도 맞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심지어 시제가 뭐죠? 현금이죠? 현금을 갖다가 몰아서 말일날 통으로 때려 넣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리고 말일전표 입력을 할 건데요. 말일전표는 미지급금이나 예수금, 감가상각비, 선급비용, 미부가 관리비, 임의의 수 아니면 비용에 대해서 넣는 거죠.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완성.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는 확실한 금액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아직 관리비가 확정이 정확히 안 됐으니까. 어쨌든 관리비를 쓰는 거니까 일단 미부가 관리비를 관리비용으로 넣는다면 거의 변경이 없겠죠. 엑셀로 재무대표 구성 명세서를 작성을 합니다. 제가 다른 아파트에 있을 때는 당연히 이거 모든 분들이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끔 재무대표 구성 명세서가 없는 그런 단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합 건물 이런 데 없는 데도 있어요. 엑셀로 재무대표 구성 명세서를 부과하기 전에 먼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속 명세서가 완성이 됐으면 부가 명세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이건 역시 엑셀로 부가 명세서를 작성을 하게 되죠. 이게 사실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을 하면 그대로 나오면 좋은데 현재까지는 그런 회계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가 명세서를 작성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이제 홍질에다가 XPRP에다가 전산 부가금액 처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검침 주차비를 입력을 합니다. 검침값을 우리가 부과하기 전에 검침이나 주차비 등을 먼저 입력을 해주는데요. 검침값 입력, 주차비 등 입력, 별도 금액을 입력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전산, 부가 처리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XPRP를 쓰니까 XPRP에 탁 이제 부가 명세서를 가지고 갑니다. 전산 입력, 가수금 입력, 확정 말일 전표를 이제 입력을 하는데 비용하고 수입하고 같은지 꼭 확인을 해야 되겠죠? 이게 틀리면 부가 잘못한 거죠. 자, 부가 마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동이체를 확인하고 상가는 이제 세금계산서 반응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 마감 작업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 전송하고요. 데이터는 어때야 할까요? 프로그램에서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부가 내역서 전송하고, K아파트 K아파트까지 공개 안 하면 과태료 내죠? 그러니까 공고해야 되고요. 자,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과해야 할 때는 이제 어떤 걸 유의해야 되는지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장 일자와 통장이 반드시 일치를 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뭐
수납 처리뿐이 아니라 회계 정보도 당연히 회계 뭐 쓰거나 들어오거나 이런 게 당연히 일치하도록 해야 되겠죠. 두 번째, 미리 선수납된 금액을 부과 이전에 수납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는 관리비는 10월 관리비는 거의 11월 12일에서 11월 19일 요 사이에 부가 마감이 되죠. 그러면 부가 마감을 하는 게 10월 관리비가 이거 이후에 수납을 해야 되잖아요. 관리비로. 왜냐하면 발생하지 않은 관리비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부가 마감하기 전에 발생하지 않은 관리비이기 때문에 여기를 수납하지 말고 가수금으로 일단 잡아놔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거를 나중에 하기 때문에 이거를 가수금으로 안 잡고 부가 마감한 다음에 그냥 그날 관리비로 잡아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시면 회계상 안 맞겠죠? 그러셔서 2, 4세대 중간관리비 예수금 등은 반드시 처음에 부가 마감하기 전에는 가수금 등으로 잡아주시고 그 이후에 가수금으로 수납기간을 가수금으로 해서 우리가 수납기간이 뭐 국민은행도 있고 외환은행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납기간을 가수금이라는 수납기간을 잡아서 그 다음에 수납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중간관리비 금액을 가능하면 부가가 아닌 수납으로 처리한다. 특히 상가.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러분들 그 부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중간관리비 금액이 나오잖아요. 중간관리비 금액이 딱 나오면은 이 금액을 별도 부가로 우리가 넣어서 가수금으로 처리하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이 실질적으로는 그 댁이 관리비가 10만 원이에요. 근데 별도 부가로 해서 마이너스 2만 원을 차감을 해줬어요. 그럼 그 댁은 관리비가 8만 원이 나오죠? 발생 금액은 안 넣지만 부가에는 이 금액 넣으니까 부가액이 미수관리비가 8만 원이잖아요. 그럼 고지서도 8만 원이 나오죠? 그러면 이 8만 원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만약에 상가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과세, 비과세, 그 다음에 이제 그 부가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얘가 8만 원인데 원래는 10만 원. 10만 원을 가지고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분이 손해일까요? 안 손해일까요? 손해겠죠? 그리고 상가가 아니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도 원래는 부가금액과 이 부가 발생금액, 미부가관리비하고 발생금액하고 동일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미부가하고 발생금액이 동일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간관리비 금액은 가능하면 부가가 완전히 다 된 다음에 그러면 10만 원이 다 나오겠죠? 관리비 고지서에는. 그럼 이거를 수납을 잡아주는 형태로 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수납 처리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수납 처리할 때는요, 여기 관리비, 그 다음에 그 날짜 꼭 보시고 수납 기간 확실히 하시고요. 그다음 수납 여부는 이제 미납으로 보통을 해줘야지 확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동어로 하든가 아니면 전체나 성명 금액. 근데 전체는 일수 계산하는 단지는 일할 계산 있잖아요. 연체료 일할. 여기 같은 경우는 전체가 안 나와요. 그래서 성명 금액, 그래 수납 기간 그리고 설정을 꼭 해줘야 되겠죠. 수납 기간. 뭐 우리은행이든지 국민은행인지 설정을 다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동호 딱 치면 만약 동호수로 하면 1동 101호 하고 조회 누르면 이 밑에 금액이 쭉 나오겠죠. 그러면은 클릭해주고 수납 처리해주면 됩니다. 수납기간에는 여러 수납기간과 가수금 그리고 기타 중간관리비 등이 있고요. 관리비가 과대 납부되는 경우에는 뭐 중간관리비로 처리해도 되고 가수금으로 처리하셔도 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등으로 가수금을 차감할 수 없는 경우는 부가 완료 후에 수납기간을 선택해서 수납하시면 됩니다. 여기 수납기간이 가수금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 자, 수납에서 아까 제가 수납에서 여기 불렀잖아요. 1동 101호. 그러면 여기 금액이 나오겠죠? 그럼 체크하시고 수납 처리하시면 되옵니다. 자, 부가의 순서 두 번째. 미수금과 회계 우리 비교를 한번 볼까요? 그럼 프로그램에서 확인해 봅시다.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들 이게 보시면 여기가 회계가 있고 여기가 수납이 있죠. 이거는 말 그대로 회계 우리가 전표 끊은 금액이 나오는 거고요. 수납은 뭘까요? 우리가 수납 대장에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수납 대장에 있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얘랑 얘는 일치해야 돼요? 안 일치해야 돼요? 일치해야 되죠? 일치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2016년 6월 7일 날 회계에 그리고 수납에 이렇게 금액이 미부가관리비를 써줬죠. 근데 요거는 제가 부가 마감한 날 있잖아요. 부가 마감을 탁 하고 마감전표를 탁 쳐준 날, 마감전표 딱 쳐주면 요 회계 금액이 발생을 하고요. 그리고 마감을 딱 해버리죠. 부가 마감하죠. 부가 마감전표, 마감전표를 치면 딱 요 금액이 나오고요. 부가 마감을 눌러버리면 요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마감전표를 하면 이쪽 회계에 나오고 부가 마감을 딱 눌러버리면 수납전표에 수납 쪽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975610이라는 금액이 있죠. 이 금액은 부가 마감을 7월 18일 날 했는데 7월 12일 날 수납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금액이 틀리게 나온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금액이 뒤에 보면 예쁘게 분홍색으로 표기가 됐죠. 부가 마감한 날로 마감 전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2일 날 부가 마감을 했으면 12일 날, 어떤 분은 20일 날로 일괄적으로 그냥 계속 부가 마감 전표를 치는데 아니 되옵니다. 부가 마감한 날에 마감 전표 치세요. 자, 전표 입력은 발생신 받아 해야 되고요. 통장 일자와 통장이 반드시 일치하도록 전표 처리를 하셔야 돼요. 회계 계정 과목은 전 경리가 한 게 아니라 국토부에서 지정한 계정 과목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왜 전 격리가 한 걸로 하지 말라고 하죠? 전 격리는 천재가 아니니까. 계란 하나 수준이 비슷하니까. 중간관리비 금액을 가능하면 부가가 아닌 수납으로 처리한다. 말씀드렸죠? 자, 말일 전표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보통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카피죠? 카피하잖아요. 복사하잖아요. 근데 이게 카피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일복사도 있고, 뭐 선택복사도 있고, 뭐 전체 복사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저는 한 개 한 개를 할 때는 보통 수정복사를 하고요. 이거는 수정복사를 보통 합니다. 수정복사를 해야만 이거 금액 고쳐서 이쪽으로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월말 전표를 할 때는 선택복사 해가지고 만약에 1, 2, 3, 4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체크해서 선택복사해서 다음 달 말일로 저는 옮겨주곤 합니다. 그리고 성급이랑 그 다음에 직기비품, 구매 내역을 확인하고 가수금, 가지급금 등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성급비용은 나눠서 내잖아요. 제가 만약에 성급비용으로 구입을 했어요. 재예금 대에 성급비용으로 했죠. 근데 이제 만약에 뭐를 샀죠? 사무용품비 같은 게 너무 비싸서 사무용품비를 산 거죠. 그러면 사무용품비 대 성급비용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줘야 되겠죠? 여기 이쪽으로 가서. 근데 뭐 5분의 1로 해주던가, 뭐 10분의 1로 해주던가, 이런 식으로 해주고, 직기비품은 구매할 때는 직기비품 대 재예금을 해주죠? 그래서 이 직기비품기가 감가상각비 대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가주겠죠? 감루로 가주겠죠? 그런 식으로 처리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말일 전표. 아까 전에 제가 이제 보시면 여기 보시면 건복사 한 건 한 건 일복사 그날 하루 거 선택복사. 저는 선택복사를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6월 31일 거면 이렇게 선택복사를 해서 7월 31일로 이쪽에 7월 31일로 날짜를 바꿔주고 저장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말일 전표 복사하기 아까 이렇게 잘 해줬죠? 그리고 한 건 한 건 복사할 때는 수정 복사. 저는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수정 복사라고 있거든요. 수정 복사 누르면 한 건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뭐 금액이나 이런 거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말일 전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죠. 네. 저는 어떤 단지에서는 이 말일 전표만 거의 한 8개? 8전표 끄는 적도 있어요. 많아가지고. 여기 전표는 많지 않아요. 여기는. 어쨌든. 이렇게 뭐, 전기요금, 뭐 수도료, 난방비, 그러니까 미지급금은 여기서 보시면 전기료하고 수선유지비 있고요. 미지급금 있죠? 그 다음 성급비용 있고, 용역비, 청소비, 그 다음에 미부가관리비, 관리비 수입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주의할 거는 우리가 성급비용이랑, 아까 제가 성급비용이랑 감가상각비는 설명드렸죠? 그럼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또 우리가 궁금한 게 뭘까요?
선급비용이겠죠? 아, 선급비용이란다. 미지급금이겠죠? 여러분, 미지급금은 뭐예요? 미지급금은 원래는 비용을 가지고 우리가 부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음 달에 뭐 전기, 수도, 난방료 같은 거나 아니면 다음 달에 꼭 지출해야 될 금액들이 있어요. 4대 보험료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그러려면은 비용이라는 거 원래 이달 거는 이달에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을 잡아놓는 거예요. 아니면 다음 달에 이 금액이 나가야 되는데 전기요금이 막 어떤 데는 2억, 3억 이렇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미지급을 안 잡아놓으면 다음 달에 납부 못하죠. 그래서 미지급금을 잡아놓는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금을 잡는데 앞에는 비용을 써줘야겠죠? 비용의 발생은 차변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미지급금, 대변에 미지급금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납부할 때는 차변에 미지급금 하고 재예금 이렇게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말일전표 미부과 관리비 대 관리비 수입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달 관리 비용입니다. 자, 말일전표와 마감전표. 자, 어떻게 보냐면 회계에서 손익계산서 결산관리에 손익계산서 가셔서요. 이 손익계산서에 단기, 정기, 월별 보시면 여기에 관리비용이 나오겠죠? 요 관리비용이 미부과 관리비죠? 네. 요 금액을 써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부과를 하러 가볼 거예요. 7월 부가총괄표를 보시면 아까 앞에 보시면 여기 우리 관리비 수입하고 관리 비용하고 있었죠. 1267193, 1267193, 1267193. 똑같네요, 세 개가. 그렇죠. 요거 7월 부가총괄표에다가 부과를 딱 하시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말일전표, 미부과 관리비 대 관리비 수입은 말일날, 말 그대로 말일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감전표는 이 7월분 관리비를 우리가 8월 15일이나 12일에서 19일 사이에 마감한다고 그랬죠? 그 마감하는 날짜에 미부과 관리비가 이쪽으로 오고요. 미수관리비가 여기 보시면 당월 부과금액이 미수관리비가 됩니다. 발생금액이 미부과 관리비가 됩니다. 그래서 마감전표를 쳐주시는 거고요. 미부과 관리비는 아직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고 미수관리비는 아직 걷어들이지 않은 관리비입니다. 그래서 미수관리비에서 미부과 관리비를 빼니까 부가 차익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그때도 설명드렸는데 부가 차손, 손해가 나야 되나요? 아니면 부가 차익이 나야 되나요? 부가 차익이 당연히 나야겠죠. 어떤 거든 비용은 남아야 됩니다. 부가 차손 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 말일전표는 여기 차변에 미부과 관리비가 대변으로 마감전표에 가고요. 미부과 관리비는 발생금액 그리고 관리비 수익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상대처리 마감전표에서 상계처리에 돼서 항상 미부과 관리비는 0원. 왜냐면 부과하지 않은 관리비니까요. 0원이 됩니다. 그리고 미수관리비는 발생하고요. 미수관리비는 부과금액, 차변은 관리손실, 대변은 관리손익이 나옵니다. 이거는 수입, 이거는 손실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재무제표 우리 부생명세서를 아까 작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부생명세서를 좀 작성을 해볼게요. 부가 작업하기 전에 저는 반드시 이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를 작성을 했어요. 안 그러면은 막 틀리거든요. 미지급금, 가수금, 선급비용, 직기비품 등 부가와 연관된 부분을 반드시 체크를 해주시고요. 자금흐름표를 작성해서 차대변이 맞는지 확인하는데요. 자금흐름표는 현금흐름표랑은 다릅니다. 현금흐름표는 좀 더 복잡해요. 그래서 다릅니다. 재무제표는 현금이랑 예금, 예치금, 현금, 그 다음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보통예금, 장기수선 충당금, 하자충당금 있으면 하자충당금, 단체 퇴직연금이나 운용자금, 예차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기예금이라서 이렇게 별도로 해놓은 겁니다. 미수채권은 미수관리비, 미부과관리비, 그 다음에 미수선수관리비 등이 있겠죠? 미수금. 근데 저는 할 때 항상 전월잔액, 당월발생액, 단월차감액, 당월잔액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줬기 때문에 어디가 틀렸는지 정확히 늘 확인을 했습니다. 선급비용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이 뭐고 언제 발생했고 총 발생 금액이 얼마고 전월잔해 당월 발생 당월분과 당월잔해 당월 발생일 그리고 부가 회차까지 이렇게 써놓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나는 날에는 항상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 달에 어떤 달은 늘 뭐 55원씩 되다가 마지막 달에는 153원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 틀리지 않게 부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지급 비용 역시 전월 발생분과 당월 발생분, 저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전월 내역, 그 밑에는 당월 내역을 기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달에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당월에 지급되겠죠. 그리고 요거 당월에 발생된 금액은 남겠죠. 이번에는 지급이 안 되고 발생만 될 테니까. 그죠? 그래서 항상 단월 잔액은 항상 0원이 돼야 된다. 근데 만약에 뭐 수도 뭐 난방비나 이런 거가 하루 한 달 늦게 5일날이나 그 다음 달에 납부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그 달 거는 그 달에 바로바로 납부되는 것이 맞습니다. 저는 예수금은요. 전월이랑 당월을 항상 나눠줬고요. 이렇게 보험료, 연금 요걸 다 나눠줬어요. 요래야만 제가 어떤 걸 혹시 틀렸는지 알 수 있잖아요. 단월 잔액이 남는 거 있잖아요. 그 금액이 틀린 거겠죠? 항상 전월 거는 딱 0원으로 떨어지고 이번 달 거만 딱 남아있는 게 맞겠죠. 가수금이나 가제급금 등 임시계정은 매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자금 흐름표예요. 아까 제가 현금 흐름표랑은 다르다고 얘기 드렸죠? 그리고 요거는 그 자금의 실제 그 계정 과목하고 일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엑셀의 부속 명세서 잔액하고 연결을 했고요. 여기 그 자금 현황하고 요 속에 그 여기 우리 그 여기 있는 그 뭐라 그러죠? 우리 쇠개에 있는 그 금액에랑 일치를 하도록 해야 돼요. 저는 이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제가 혹시 그 부속 명세서를 잘못 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가 명세서를 작성할 때는요. 부가 명세서는 보조보험장, 운영성과표 등의 그 당월 발생 비용을 부가 내역서에 입력하고요. 상가의 경우는 과세, 비과세 구분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대급금 금액을 전표 처리해요. 원래는 이제 건별로 하나하나 그 부가세 대급금을 회계적으로 처리해야 되는데요. 그냥 안 맞아요. 어차피. 왜냐하면 감가상각비라던가 아니면은 그다음에 장기수선 충당금 뭐 이런 것들 있고 그리고 나눠서 내는 선급 비용 때문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한꺼번에 부가세 예수금에 맞춰서 부가세 대급금으로 처리하는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맞는 거는 건건이 한 건 한 건씩 해주는 게 더 맞으세요. 자, 부가명세서 표지. 관리비 부가명세서 어느 아파트 그리고 부가명세서 산출기간 납부마감일 은행 예금주 그리고 기타 그 다음에 공지사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용 쓰시고 9월분 부가총괄표 요거는 상가라서 과세 비과세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월 당월 전원 대비 그리고 당월 부가금액이 나오고요. 단가 표기해 줍니다. 여기는 아파트 일반 관리비죠. 그래서 발생금액 부가금액 그 다음 부가차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차감, 일자리 안정 지원 차감금도 이렇게 써주는데요. 이게 만약에 칸이 모자라면 이 두 개를 합해서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일천경서 승수난급 이런 거는 어디 걸 보고 해야 되죠? 우리 관리규약 보고 하셔야 됩니다. 일반 관리비, 과세 내역, 비과세 내역 요거는 나중에 실습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일반 관리비 보여주셔야 되고요. 135 초과 세대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면 초과 세대만 별도로 이렇게 단가를 산출을 해주죠. 근데 위탁 같은 경우만 이렇게 위탁 같은 경우만 나눠주시는 거 알죠? 자치관리는 135 제곱 초과해도 돈 안 냅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잡수입, 입주대표회 운영비, 예비비, 예금 및 예치금 현황을 반드시 기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기재 안 해주셔갖고 그 과태료 나온 단지들 있으세요, 여러분. 그리고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내역도 다 기재해 주셔야 되겠죠? 장기수선 충당금 사용 내역도 반드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부가 일단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드렸고요. 우리 전화모 그 아카데미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자, 다음에 저는 또 뵙겠습니다.